네, 안녕하세요. 1월 17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의 1인자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가 오류 발생 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위험이 큰 분야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전, 철도, 국방, 항공 이런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 자동차 이렇게 좀 사고가 나면은 좀 인명이나 재산상의 그런 손실 위험이 큰, 리스크가 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되게 좀 크리티컬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그만큼 좀 치명적인,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되게 피해가 큰 그런 쪽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미리 그 전에 사전에 확인하는, 검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할 거고, 그 분야에서 있는 회사가 이런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힘든 회사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생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많이 노출된 그런 회사나 주식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이 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력은 독보적인 기술력이랑, 일단 국내 유일의 이런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이런 솔루션 자체가 하는 곳이 없고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죠. 예. 그런데 일단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외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등록이 지금 55개 되어 있고, 출원은 36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91개예요. 그만큼 기술력으로는 독보적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그래요. 국내 유일한 이제 이런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선 독보적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 매출이 90%가 넘거든요. 93%인가 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해외에서는 그런 매출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은 단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매출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독점적인 것만으로 해도 사실상 굉장히 수익성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KAI도 그렇고요. 카이도 그렇고, 항공 쪽이죠. 항공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러티도 고객사예요. 원전 쪽도 한번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좀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원전 쪽도 원전, 항공, 자동차 다 요런 쪽에서 다 지금 고객사로서 요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고, 일단은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드 검정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소스 코드랑 이런 거를 또 확인하는 이런 분야도 있고요. 자동차, 국방, 우주항공, 원자력 에너지, 철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시스템 검증 솔루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코드 검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가장 큰 수입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이고, 일단은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그런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솔루션별 매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검증 솔루션이 46%,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시스템 검증 솔루션, 뭐 모델 검증 솔루션, 미래 기술 검증 솔루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 기술 검증 솔루션이 일단은 뭐 이쪽에서도 19%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좀 코드 검증 솔루션 빼고는 균일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별 매출로 보시면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항공, 원자력, 뭐 신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의 매출은 76%,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죠. 자동차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하면 뭐 현대 기아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대 기아차의 어떻게 보면은 협력사죠. 협력사로서 현대기아차의 이런 부분을 시스템에 대한 부분,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자율주행이에요. 요거는 자율주행 쪽인데 7%인데 여기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은 크게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율주행에 관해서 그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추세적인 하락을 상장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주요 주주 지분 매도 및 추가 오버행 우려로 급락을 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보유 지분의 14.91% 중 절반을 시간으로 대량 매매했다. 매각했다. 대량 매매로 매각했다. 시간의 대량 매매로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보유 예수가 끝난 지분 절반을 판매를 한 거고 매각을 한 거고 일단 뭐 인수를 할 게 아니라면 15% 가까이나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분 투자했었던 거의 절반을 이제 차익 실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도 아직은 뭐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지분이 절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현대차가 나머지 절반의 지분은 지금 안 팔고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기차랑은 이제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 SDB라고 이번에 CES에서도 이번에 CES 2024죠. 올해 이제 거기서도 SDV에 대해서 좀 크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전시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소프트웨어 중심. 예전에는 이제 하드웨어라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니다. 우리는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하드웨어를 파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파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체제 전환에 대해서 요 회사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회사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이 필요가 하겠죠. 일단은 검증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가 뭐 프로그램이 잘못되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랑도 연관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동사에 슈어소프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중국 고객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이 시작했고, 뭐 현대 기아차 외에 이제 뭐 한국 외에 이제 중국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시작했고 아직은 뭐 이건 큰 부분은 아니라서요. 근데 발생을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우주항공, 뭐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에너지가 그거죠. 이제 원전이죠. 원전에서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수구로 들어서 좀 요즘 주춤했었죠.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 그 정부랑은 또 다르게 예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막 폐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마 원전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원전 이제 뭐 착공하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내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예상은 4기인데 뭐 많으면 6기, 8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뭐 정확한 건 한 4기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굉장히 큰 호재겠죠. 예.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원전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도 원전 쪽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추가적인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넘어가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에요. 모비젠이라고 요 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거는 약간 처음에는 이거를 지금 뭐 지란지교 시큐리티랑 그다음에 프리미어 파트너스한테 지분 43.75%를 인수를 했습니다. 229억 인수를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 사업 분야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위한 이런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뭐 수도, 전력, 요런 사용량, 요금을 이제 과금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요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래 슈어소프트테크가 했던 일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더 많게 이제 노하우나 이런 거,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게 신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요 AI GPT의 할루시네이션을 검증하는, 요런 거를 지금 하려고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혹시 AI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챗 GPT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뭐 치명적인 그런 오류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뭐 사고가 나진 않지만 챗 GPT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 좀 정보가 여과가 없이 필터링 없이 어떻게 보면 인증 작업 뭐 확인 작업 없이 그냥 여과 없이 그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검색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가짜 정보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고객 입장에서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요런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가짜 정보에 대한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AI GPT의 할루시네이션 검증을 하는 요런 거를 이제 신사업으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단은 뭐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해요. 이제 모비젠을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요.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하반기에 인수를 했고 이제 그게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 기존에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괜찮았는데 수익성도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수익성도 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다 이제 모비젠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좀 더 가파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니까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폭발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도 좋고요. 거기다 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수익성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또 신성장 동력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트렌드랑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면 일단 뭐 대주주 지분이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요. 뭐 40%, 관계자 지분까지 합쳐서 40%고요. 일단은 뭐 대주주만의 지분은 33%네요. 네. 이거 가지고도 또 뭐라고 또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주주의 지분이 33%.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40% 정도, 특수관계자까지 합치면 40%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죠? 절반의 지분은 안 팔고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7.3%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우리사주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40% 정도면은 대주주 지분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양호한 양이고요. 뭐,
조금이는 뭐 10% 20%가 아니니까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신뢰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보시겠지만 매출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적자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익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수익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 이제 모비진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성장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일단 ROE 자체도 15%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계속 뭐 15% 이상은 계속 넘었죠. 수익성이 그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ROE 15% 이상이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15% 정도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신규 상장한 회사이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최근에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상장하고 나서 급등 14,000원, 15,000원 가까이 됐죠. 14,900원까지 급등하고 그 이후에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다시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또 다시 흘러내렸죠.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일단 지분을 매각했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망 매물도 나오고 악재로 그게 작용을 하면서 나머지 절반도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3,860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승이 이런 상승이에요. 상한가 한번 딱 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가죠.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안정적인 상승. 지수가 떨어지든 오르든 크게 연관받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 갈 길 묵묵히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요런 추세에 이렇게 슬슬 가고 있는 종목이 올라타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급등한 종목은 눌림목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지만, 요거는 이제 슬슬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발을 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87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요 라인 때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와준다면 그 밑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6,500원 라인에서는 조금 담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한번 살 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라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파는 거는, 수익이 많이 났으면은 절반 팔고 절반 가져가고 이것도 맞는데, 일단은 팔 때는 일단은 한 번에 다 파는 것도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다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손절을 하는 것도 한 번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트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에서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훼손시킬 수 있다면 한 번에 파는 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나눠서 팔더라도 특별하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차트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추세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물량이라면 한 번에 다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지만 살 때는 달라요. 살 때는 지금 봐서 이 종목이 내가 이제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반 정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은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을 지켜놔야 되겠죠.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을 좀 더 담는 거, 추가 매수하면서 양을 좀 늘리는 거, 물타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인이 6,500원이에요. 6,500원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6,5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흘러내렸죠. 약간 흘러내렸는데 지금 6,87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6,870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일선 회복한다면 6,900원 5일선을 회복한다면 6,900원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내려와서 6,500원까지 밀린다면 6,500원 이탈하면 손절이고요. 그 다음에 6,500원
지켜준다면 6,500원 라인에서 6,500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19분에 마감을 했네요. 20분 거의 태웠는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장 자체가 다 부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 선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는데 이게 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뭐 선물이랑 현물을 그냥 미친 듯이 파는데 장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잘 버텨야죠. 지금은 팔 때가 아니에요. 갖고 홀딩할 때입니다. 그냥 존버할 때입니다. 존버하시면 좋은 종목은 다시 금방 또 회복이 되니까요.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요. 이럴 때 싸게 또 좋은 종목을 밑에서 줍줍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정말 좋은 종목인데 장이 부러져서 많이 빠졌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장 자체가 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선물 대량 매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목 자체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동반 하락한 부분, 그럴 때는 내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면 그때는 또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매해서 물을 좀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분을 좀 더 태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추가적인 그런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큰 하락은 이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홀딩 하시면서 오히려 많이 빠지면 좀 더 사는 밑에서 내 종목에 대해서 물을 타서 지분을 좀 더 태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해도 뭐 2300 라인까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해도 만약에 2300까지 많이 빠질 리는 거의 없겠지만 2300까지 많이 빠진다고 하면 2300에서 무조건 더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2300까지 밀리신다면 그때는 없는 돈도 다 끌어서 영원에 베팅을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아직까지도 바이오랑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요런 쪽은 자동차는 지금 뭐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어요. 근데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종목은 계속 갈 거고요. 좋은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도 좋게 보이고 뭐 조선에서도 있고요. 조선은 뭐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은 이제 시작, 제약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보시고 기술력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회사, 거기다 많이 수급까지 들어온다 좋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오히려 급락이 나와서 좀 많이 빠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사서 모아가는 그런 쪽으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장에 수고 많으셨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좋은 종목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폭락과 급등이 반복이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안 팔고 손절 안 하고 그 다음에 뇌동매매 안 하고 그냥 갖고 가시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도 제가 3시에 예약으로 걸어 놓을 거니까 내일 이 방송 보시고 오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상한 뭐 안 좋은 악담이나 뭐 이런 거 빼고 욕설 빼고는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내일 투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